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에 여러 정당을 오가면서 많은 또 승리도 실제로 일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성과가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 안 했으면 지금쯤 지지도가 10% 이상 갈 수 있었을 거다. 이제 늦었지만 15%까지 끌어올려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석수는 교섭단체 구성하면 성공이다. 20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출마지로 대구가 유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표는 사실 동탄 신도시하고 이제 대구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수 소장님? 일단 그 대구 지역의 이제 특수성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썼던 용어는 살찐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예. 호랑이는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1대1 구도가 된다면 대구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 보면 박빙의 싸움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역이 있고, 특히 대구에서 또 제약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공천이 정말 대구 사람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싶은 공천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개혁신당 때문에 이제 대구 지역 그분들이 다 뒤로 공천이 뒤로 밀려가 있고 또 다 경선을 붙여주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구는 여전히 전략적 선택지로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가 보면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다가 이게 이제 반도체 벨트 이런 성격이 띄고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 중심 지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상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동탄은 지금 이원욱 의원이 그 옆에 그렇습니다. 화성 예. 이렇게 패키지로 있고 형자 의원도 예, 또 예. 용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정무실장하고 있는 이현모 씨가 예. 화성시장 선거에 나와 47%인가를 얻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낙선을 했지만 구영모. 구영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이 나오면 동반에 이렇게 벨트가 가능하고요. 벨트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또 여전히 뭐 서울도 여전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많이 살면서 뭐 교육 수요가 많고 네. 이런 지역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래서 여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를 나올 생각은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만간 결정한다 그러고, 오늘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지금 현장을 나가서 그 주민들도 만나고 그 기자 간담회를 예정해 놓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본인 입장을 좀 밝힐 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역구를 옮기면서 못 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옛날 이준석 스타일이라면은 이렇게 안 나가는데, 지금은 거의 그 과거의 안철수 의원의 그 간보기 정치를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 선거라는 것이 결국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을 또 만나는 작업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 내려가면 그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고요. 아마 이낙연 대표랑 통합선언을 하다가 이것이 열흘 만에 무너지면서 사실은 국민들 앞에 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지역구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갔을 때랑은 저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 이거 엄연한 현실일 것 같고요. 아까 저는 그 조국 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 신당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표는 더 유지 강화가 돼서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 버렸고요. 네. 사실은 야권표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그 새로움과 참신함이 네. 더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 영향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오셨는데 네. 사실 이분은 공관위원장으로 오셨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과거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냐, 저는 블론 세이브가 돼서 그냥 구원투수 올라오셨다가 불지르고 내려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요, 거대 정당에서 누구 잘라내는 거는 대한민국 원탑입니다. 예. 누구 잘라내는 건 잘하시는데 신당에 와서 다시 세우는 역할은 이분이 하신 걸 검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트업에 가셔서 하나를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근데 이분이 84세 지금 굉장히 네. 고령이시고 정치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으로 새로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좀 동의를 보내시기는 어려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의 유일한 돌파구는 이재명의 폭망뿐. 이런 글이 있고요. 이준석 학군 좋은 목동 끼고 있는 양천갑 출마도
새롭게 유력 검토 중이라던데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막판까지 버티다 비례로 가려는 꼼수는 절대 없겠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는 구도라고들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구는 뭐 벨트 이러면 모양은 그럴 듯 확률도 높아 보이는 점이 없지는 않은데 그 1대1 구도를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수도권에서.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 쪽을 이야기하신 게 그래도 대구는 잘 살펴보면 1대1 구도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있고 민주당 후보가 설사 있더라도 거의 1대1 구도에 가까운 이런 지역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이 개혁신당에 오신 이유는 뭔가 과거처럼 커다란 성과를 내고 이럴 기대를 하고 오셨다기보다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연민이랄까 애정? 약간의 애정 또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국민의힘에 미련 갖지 말고 남아라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랑 합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언짢아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도의적인 책임, 연민, 그 애정 뭐 그런 게 있으셔서 이제 지금 이 일을 맡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개혁신당의 선거 이후에 지속 가능성 있잖아요.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그 요인은 이준석 대표의 원내 진입 여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욕을 먹더라도 비례 가능한 순번을 달아야 원내 진입이 가능하고 그래야 이 개혁신당이 지속 가능하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원내 진입 못하고 계속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신당의 존재 자체가 존립 근거까지도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 딜레마인 게 이준석 대표가 비례까지도 염두했다라 그러면 이런 전략을 써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말들을 지역구에 대한 확신을 당을 아끼는 그랬죠. 마음으로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사실은 본인의 말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저는 그거는 뭐 비례로 들어간다 해도 미래가 안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너무나도 이걸 좀 오판하면서 판을 너무 크게 벌려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게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도 전 대표도 그동안에 이제 거대 정당에서는 뭐 대선 총선 가리지 않고 그냥 승리를 거뒀는데 제3지대의 이 작은 정당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우리나라 제3당은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기? 저기 상계동 시장에 있는 일식집에 신라호텔 주방장이 온 게임이죠. 안 맞죠. 예. 모시기에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출판 기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하시는 거 봤는데 바이든 발언하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한 예. 느낌. 예. 촉이 과연 있나라는 느낌.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내가 박용진 의원하고 김병민 최고 출판 기념회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썩 그렇게 어쨌든 그 김종인 그 공관위원장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길게 보고 가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그런 선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옛날 같으면 그 민주당에 와서 비례대표 입원 요구해서 받았던 분 아닙니까? 예. 나 다른 사람이 그것도 걱정할 것 같아. 예. 저 이준석 신당에 가서 이 비례대표 내놓으라 할까 봐. 근데 그런 뜻보다는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도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 보수에서 그런 호감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요리할 요리감이 별로 없는 식당에 들어갔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의 문제가 아까 신은규 우리 이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표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간 스톱이 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예. 보수 정체성을 유지했고 지금처럼 비례 정당으로 차라리 가겠다 그랬으면 전 엄청난 지지가 왔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런 식이었다면은 당연히 그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좋은 전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 나서 오판한 게 보수 진보를 스스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랑도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모셔오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네.
뭐 상당히 속보가 들어왔는데 따끈따끈합니다. 네. 민주당 놀라지 마십시오. 중성동갑의 임종석 네. 공천 배제, 오. 전현희 전략 공천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어째- 전현희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컷오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수순이 이제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 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까지도 이제는 본인의 그립감이 확실하게 지어졌고 본인이 갈 길은 진보 좌파의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김조 소장님 유일하게 틀리셨어요. 특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니 민주당을 너무 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재명의 당으로 이재명. 만들려고 하고요. 네, 네. 이재명의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폭망하는 당으로 가는 걸 이재명이 하고 있네요. 저는 이재명 특위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할 걸로 봤고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댓글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앵커가 뽑은 댓글 당첨자는 네 최선아님입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